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벨류입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증시 잘 올라가더니 오늘은 빠져서 좀 서운했죠. 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어차피 오늘 빠진 것은 금요일 날 오른 거 빠진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2%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 0.86 코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흘러가는 과정이니 큰 걱정할 분위기는 아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언급을 했죠. 중국 관광객 종목들, 늘 네 종목을 제가 말했었죠.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GKL, 롯데 관광개발, 늘 말하는 네 종목이잖아요. 근데 롯데 관광개발이 넣지 않은 거는 너무 글자가 길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글 올려드린 것 중에, 영상 올려드린 것 중에 제가 실수로 뭐 하나 말을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증시 분위기하고 크게 상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달력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하면서 실수한 건 또 정정을 해 드려야 되니까. 자, 미국 증시 금요일 날,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런데 거래량이 너무 터져서 제가, 이건 조금 심한데요. 걱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날도 아닌데 무슨 날이면 터질 수 있어요. 선물옵션 동시만길 그런 날. 근데 대한민국은 369, 12 둘째 주 목요일 날 선물옵션 동시만길이에요. 우리가 14일이었잖아요. 자, 목요일 날 2주에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목요일 맞죠? 자, 미국은 항상 우리보다 한 주 늦게 셋째 주 금요일 날 동시만길이에요. 근데 달력 보니까 9월 1일이 금요일이었어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둘째 주, 미국은 셋째 주가 된 거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날이 만기일. 저는 이날이 만기일이라고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을 잘못했구나 정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 종목 도어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부터 나와 있네요. 그럼 이거부터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2.93% 빠졌죠. 자, 제가 이 종목을 9월 6일 날 단품 신청자분들한테 매수 신호를 주었는데 오늘 10% 이상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단품 도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다 팔고 나갔기 때문에 저만 남아있는 거고, 이렇게 요 정도 인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요 정도 인원. 자, 도어 엔지니어링 보시면은 8월 5일 날 8,400원 아래서 매도하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8,400원 아래서. 요게 9월 6일입니다. 아니요, 9월 6일 날 이렇게 해드리고, 자, 오늘 아침에 보세요. 10% 이상 수익 절반을 한 방에 아무튼 매도하라고는 신호를 준 거예요. 분할로 매도. 혹시 절반 매도 안 하고 올 매도했으면 다 나가라. 이제 왜 끝났으니까. 단품으로 먹고 딱 나왔으니까 10% 먹고 나온 거예요. 오늘. 자, 근데 이 종목이 오늘 10% 금요일 날도 올랐고 오늘 올랐기 때문에 10% 이상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보면은 늘 댓글란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채널방에 들어오는 무료 시황글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9월 5일 날 단품 신청을 받았어요. 자, 이게 9월 5일이죠. 9월 5일 날 보면 단품 1번, 단품 2번. 매수하고 한두 달 기다릴 좀 업종 중 해외 수주 1등 기업. 용인 반도체 산단 수혜주.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신청을 받았는데 소수 인원이 신청을 했어요. 요 위에 종목은 여러 명이 신청을 했었고, 근데 요 종목이 도어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반도체 산단 수혜주. 자, 요것을 제가 왜 그날 들어갔느냐. 제가 늘 말하지만, 저를 구독하고 꽤 보신 분들은 늘 말하지만, 차트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일봉이고 주봉으로 봐도 꽤 많이 빠졌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고서, 요 자리에서 계속 맴도네. 여기서 사놓고 좀 기다리면 올라가겠네. 뭔가 이슈가 터지겠네. 그 생각에 저는 이 8,400원대에서 매수하면 괜찮겠구나 해서 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죠. 오늘 9,400원까지 갔어요. 그럼 8,400원에 매수해서 9,400원까지 갔으면 10% 이상 수익 난 거 아닙니까? 9,200원이 넘어가면 10% 이상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도깨밸류가 이 종목을 왜 들어갔을까? 삼성전자가, 여기서는 삼성전자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이어지느냐? 자, 삼성전자는
9월 며칠입니까 이날이? 9월 1일이에요. 9월 1일 날 급등했단 말이야. 얘가 왜 급등했습니까? 엔비디아에서 HBM3 관련해서 얘가 이제 하이닉스 거의 독점적으로 발주를 받았는데 얘도 이제 받는다.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한테도 준다. 그 말이 나와서 급등이 나온 거 아닙니까? 급등이 나오고 하나마이크론이 또 급등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 다음 종목으로 도화 엔지니어링을 본 거예요. 왜 보느냐? 얘가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에 도면 같은 거 한마디로 토목공사 관련해서 맨 먼저 들어가는 회사란 말이야.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반도체 기업을 최근에 한번 밀어주니까 오늘 뉴스 나온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8시간 전 나온 뉴스입니다. 자,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2.2조 쓴다. 다 지난번에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타, 예비 타당성, 면제 뭐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야. 이건 뭐냐면 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거기 공사를 좀 빨리 하자.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서 수주를 저렇게 받는데 빨리빨리 하자. 더 빨리 하자. 국가에서 이렇게 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삼성전자, 엔비디아 양 수주가 이제 HBM3도 받는다고? 하이닉스랑 같이 받는다고? 야, 그러면 정부에서 분명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진행을 빨리빨리 하라 분명히 말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맨 처음 수혜 받는 데가 어디냐? 얘거든요. 얘가 거기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미리 들어가 있던 거예요. 암만 덕 잡아도 한 달 안쪽으로는 저런 뉴스가 나오겠지 했는데 그 뉴스가 바로 나온 거예요. 줄 때 먹자 얼른 먹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시죠? 이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뭔가 연관성 있는 거를 계속 찾아서 머릿속에서 돌아가야 돼요. 저는 다 머릿속에 뭐 직업이 이거다 보니 저렇게 되면 뭔가 연관이 되는데 그렇게 연관을 만들어서 미리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오늘 단품회원 8월 6일 날 들어가서 9월 6일 날 들어가서 오늘 보기 좋게 먹고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처럼 직업으로 이런 일 하는 전문가들 빼놓고 일반인 투자자들도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폴리매스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폴리매스 사전적 의미는 뭐 박식한 사람 이렇게 나오지만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연관 없어 보이는 분야들을 연결해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는 사람들. 폴리매스 특징이 그런 거다. 저는 그런 기질을 발휘해서 요 도화 엔지니어링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기 좋게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하는데 오늘 갑자기 무슨 이야기, 책 이야기한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책 중에 폴리매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사서 주식 투자한다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고개 끄덕이면서 뭔가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흐름을 보면 개인들만 매수했어요. 이렇게 외국인들 팔았고 기관 연속성 매수가 역시는 안 들어왔죠. 지난번 목요일 날 잔뜩 들어온 거는 기관이 제가 도 말했잖아요. 기관이 우리나라 증시를 쭉 많이 산 게 아니라 삼성전자만 대량 매수해서 그렇게 매수가 잡힌 거다. 기관이 연속으로 외국인을 누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예. 만약에 삼성전자만 대량 매수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을 샀다면 오늘도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개인만 매수했다는 거. 야, 개인이 오늘 같은 날 매수한 거는 글쎄요네요, 이거는. 지난번은 한번 어떤 날 매수 들어와서 잘 들어왔다고 했는데 오늘 매수를 이렇게 선물에서도 다 들어왔어요. 콜에서도. 이거는 조금 애매모호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나중에 다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 2.5% 빠졌으면 좀 많이 빠진 건데 수급도 별로 기관 외국인 다 팔았어요. 기관 이 정도 판 거 뭐 판 것도 아니죠. 이렇게 다 1,300만 주가 들어왔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판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조금씩 팔았다.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크게 지수가 오를 만큼 올랐으니 내려오는 거고 중요한 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을 해드렸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떻게 말을 해드렸어요? 아니요,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말한 거. 자, 이렇게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지나고 나서 일정량 이렇게 두를 수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 포지션에서 2580 넘어가는 이 자리서부터는 하락의 배팅을 잔뜩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락의 배팅한 거는 만기일 전까지만 내려오면 얘네는 수익 본다 그랬죠. 그러면 주 옵션 두른 거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목요일까지만 내려오면 수익이 나는 거거든. 요만큼 내려오면 조금 수익 나는 거고, 더 내려가면 많이 수익 나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2580부터는 하락의 배팅을 많이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오늘도 보면 옵션에서 초반에는 파란색이었어요. 어디 구간에선 팔았지만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 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요거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언급해드린 종목들, 그리고 제가 2달 가까이 계속 이야기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원님들 롯데 관광 개발만 없고 요 세 종목은 다 우리 회원님들 들고 있다 말을 했고, 지난번에 호텔 신라는 9만원에서 비중을 좀 줄였다. 그리고 얘도 요 구간에서 비중 줄였고 얘도 요 구간에서 비중을 줄였다고 말했어요. 먹을 만치 먹은 거거든. 우리는 20% 가까이 먹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올매도는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종목들을 언급을 했는데 오늘처럼 시장이 안 좋은데도 얘네들은 올랐다는 얘기죠. 롯데 관광개발이 잠깐만, 왜? 최근에 많이 빠졌고 지난번에 먼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제가 롯데 관광개발도 분명히 요 구간에 오면 지지를 하고 9월 달에 반등이 나올 것이었는데 바로 오늘 보기 좋게 6%나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황 전략을 들으면은 이렇게 무료로 언급하는 종목들도 잘 귀담아 들으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종목들을 왜 포인트로 언급을 했느냐. 오늘 시장이 안 좋잖아요. 안 좋고 다 알 거 아니에요. 미국 증시가 간밤에 빠졌고, 지난주 우리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증시가 너도나도 빠질 때는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얘네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목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방산주로도 오늘 갈까 말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이야기해드렸죠. 자, 방산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좋았습니다. 얘네도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리턴 오전엔 좋았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오전부터 시작부터 빠진 거니까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얘네도 지수가 질금질금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내려가니까 우리나라 오늘 업종을 보자고요. 업종을 보면 5분목 보세요. 그냥 시작부터 개파락해서 계속 내려간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도 오전에는 상승하더니 오후에는 밀리더라. 자, 보세요. 10분 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출발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쵸? 상승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쭉 내려오더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출발하고 갭상승했어요, 얘는 괜찮게 올랐었어요. 근데 쭉 내려오더라. 현대로템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쭉 내려오더라. 이런 겁니다. 지수가 질금질금 내려가니까. 그래도 얘네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 볼 게 뭡니까? 중국인 관광객들 들어오는 그 종목으로 돈이 더 쏠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흐름 파악을 잘 해야, 이거는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 흐름을 본 거지만 제가 좀 전에 도화 엔지니어링 보여드린 것처럼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는 눈. 그런 걸 연구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그런 게 막 떠오르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떠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연구하고 공부 한번 해보세요. 폴리메스 책 꼭 사서 읽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웬만한 종목이 다 빠졌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괜찮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분위기만 알려드리는 게 저를 구독하고 듣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그게 도움 드리는 말 아닌가. 불안한 게 뭐 이거 아닙니까?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불안한데요?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지는 말라. 이게 답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일요일이 아니고 금요일하고 목요일날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가, 그리고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안 좋게 끝났으니까 한번 빠진 거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는 하지 말라. 제가 지난주에 신규 매수 막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개별주대로 뭐 들어가는 건 괜찮죠. 근데 그 종목을 고르는 능력이 일반인들은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였고, 이번 주에도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한번 참아보자.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끝났으면 자 오늘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 차원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좀 더 빠지면 보고 분위기를 더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마음 편히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을 매일매일 들으세요. 매일매일 들으시면 시장 대응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 안에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여기서 보시면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이야기 올려드리니까 시장 대응하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천리안 도깨비 밸류였습니다.